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서울의 수많은 지역 중에서 기회의 땅은 바로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마포구 신수동과 합정동, 구로구 구로동, 양천구 목동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시청자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린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벚꽃이 절정이네요. 그죠? 네, 여기 가까운 양재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천에서도 벚꽃 축제가 상당한데 이런 날씨에도 역시나 뭐 지난주에도 개인 상담과 많은 대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정도로 그래도 이렇게 외부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이외에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그런 수요도 좀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많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이 소규모 금액을 가지고 2, 3억, 3, 4억 요 금액을 가지고 정말 최상급지,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의 관심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슈에 대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지난 정권일 때 우리가 이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했었던 그런 정책들이 많이 최경환 부총리 있었을 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도 좀 장려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피워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리먼 사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그런 리스크 부분들이 많이 상당수 사라지게 되고 난 다음에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했었던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뭐 미분양이라든지 또는 뭐 주택수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뭐 그 비과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상당수 어려운 경기 국면이 좀 지나가고 나서 이 정부에서도 부동산 특히나 이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움직임 그리고 또 의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총선이라고 하는 정말 큰 이슈가 빅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총선 전후로 해서 아무튼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조금은 내가 미리 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조금 더 그때보다도 좀 더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그 4가지 지역을 함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을 돕기 위한 엄청난 지원 방안 등을 최근에 발표했죠.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 서울시 기회의 땅은 어디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은 사실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뭐 웬만한 지역은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단언코 한강변 주변 또는 입지가 그래도 좋은 곳, 최상위 지역 뭐 이런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기왕이면은 같은 돈을 묶어 두고서라도 향후에 추가적인 그런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지역들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또는 물론 다 아시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런 지역들일수록 물건들이 사실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서울은 결과적으로 변해야 되는 그런 지역구라는 거죠. 왜 괜히 특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고 무려 1,000만 인구 남짓 되는 그런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서 물론 뭐 저출산 뭐 그리고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2030년 이상부터는 뭐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런 뭐 빈집들 나타날 것이고 서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지만 앞으로 광역교통망이 생기고 나면 많이들 이제 서울에서 이제 탈서울을 하지 않겠느냐 또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서울에서도 빈집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런 분들께는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지방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지방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인프라들이 전부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병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마트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다 민간입니다. 민간의 그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없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단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지방부터 일단적으로 가장 먼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붕괴되기 시작한다면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에서 봐왔던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국도 결코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고 이것은 단언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서울, 일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결국에는 서울은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 서울시의 정비 사각지대 사업성을 끌어올려서 재개발 재건축을 길 터준다라고 하는 얘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려웠었던 지역들을 이제 정말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것들 일단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 보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길을 최대한으로 많이 뚫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 사업성 개선, 공공 지원 2대 분야에서 10종 대책을 내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열악한 노후 주거지, 산자락 등 사업성이 떨어져 있던 사업성이 떨어져서 해야만 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져서 못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정비 사업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 신청과 입안을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저층 주거지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올려서 더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해서 현황 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을 시키겠다. 뭐 기부 체납 등등에 해당하는 그런 비율적인 부분들을 좀 낮추고 그래서 용적률은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로 접도 요건 및 고도, 경관지구, 높이 완화, 통합심의, 융자 지원 등 전폭적으로 공공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에서는 지원 방안을 통해서 건설 경기를 좀 살리고자 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비 어려웠던 부분들 다 내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것들 좀 적게 먹고 사업성 올려서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 어디에? 서울시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뭐 교통 등 기반 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를 중심으로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 준주거 지역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 그리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적으로 용도 시설들을 조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육성하겠다. 자, 이 얘기인데요. 이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서울의 역세권 주변의 라인들을 그런 땅들 있죠. 그런 지역들을 이제 2종, 3종 땅들도 준주거지 또는 상업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 자, 그러면서 용적률 올려줄 것이고 그에 맞춰서
고밀도 개발, 복합 개발 시작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과거에는 이런 공원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인프라 시설들을 좀 추가적으로 확충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세권 반경 350m까지 용도 상향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반경 주변으로 집가 상승 그리고 용적률 상향이 되면 당연히 집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 200%짜리가 250%짜리가 400%, 800%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당연히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주택 정비와 함께 편의, 휴게 공간도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주겠다. 부족했었던 인프라 채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인프라를 증가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서울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의 땅들 굉장히 이제 고부가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땅으로 변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변경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좀 좋은 쪽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들 굉장히 비싸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들의 보정 개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보다 2배 이상의 허용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내용이 길지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같은 지역에 사업성이 저하되는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 역을 하나를 두고 남쪽엔 사업성이 좋아서 아파트로 재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북쪽 라인들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아파트로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곳들 있죠. 그런 지역들을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2배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기부 체납을 조금 더 낮춰줌으로써 사업성을 좋게 해주겠다. 자,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노후도라든지 여러 조건들을 만족을 시킨다면 재개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재개발 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배 확대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사연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서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들을 좀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서 정비 사업들이 어려웠던 지역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시켜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기부 체납도 이런 것들을 좀 낮춰주고 그래서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겠다. 기본기획 변경을 통해서 현황 용적률 적용 산식을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고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뭐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인 부분도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 지역 상향에 따라서 의무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 체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주겠다, 올려주겠다. 자, 그렇죠? 어려운 건설 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 사업의 공공주택 매입 비용도 과거에는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가져갔죠. 매입 비용도 뭐 평당 450만 원 이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현실화를 추진을 해서 매입 비용도 높여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매입 비용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이익들 그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조합원들의 좀 부담들을 좀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 부담했던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 이제 10%로 낮추도록 하겠다. 뭐 5% 정도라고 하긴 하겠지만 금액 액수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또 큰 금액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업성 증진을 위해서 공공기여 부담을 좀 줄이도록 하겠고 종상향 시 부담의 15%였던 부분들을 10%로 인하를 시켜줌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공공주택 매입 시 매입 비용도 최신의 자재값을 반영해서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들을 줄여주도록 할 테니 그리고 또 매입 비용도 고가로 우리가 또 반영을 시켜줄 테니 지어주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서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 복합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주택 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입니다. 용적률 올려서 사업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택 용지도 추가적으로 확보시켜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지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앞으로 한 3년, 4년 정도 후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실행되지 못했던 그런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서울시에 거의 뭐 50년, 60년 다 돼가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강변 라인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건축물들이 정말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그런 오래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것들 하루빨리 좀 더 세련된 그런 지역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들도 뭐 일단 4m 도로에 맞닿아서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해서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4m 도로를 6m 미만으로 좀 풀어주도록 하는 것들고 있고요. 고도 경관지구에 묶여서 건축물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있죠. 이런 산자락 인근 높이 규제를 완화시켜 주도록 하겠다. 이것은 이제 뭐 남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남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고도 제한, 그런 경관 이런 것들, 미관 이런 것들 때문에 해칠 수 있어서 높이 제한을 두고 있었던 지역들 이것들 다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통합심의 처리로 인허가 기간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시켜 주겠다. 불필요한 시간들 다 하나로 묶어서 2년 5개월, 3년 걸렸던 것들을 다 절반 정도로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뭐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긴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일단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것을 표명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로 빠르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초기에 자금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제가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서울의 공급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물론 뭐 빈집들 아직 있죠. 하지만 그 빈집들 왜 빈집이겠습니까? 남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집들 너무나도 많죠. 서울에도 뭐 창신동, 광화문 인근에 보면은 뭐 종로구 일대도 많이 있고요. 성동구 일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뭐 녹물 나오고 정말 비 오면은 뭐 하수 역류하고 이런 지역들 그게 산다라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불필요한 정말 필요한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을 하루빨리 개선을 통해서 질적, 양적으로 보다 깨끗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불씨가 좀 당겨진다면 앞으로 재개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특히나 이런 시기일 때 좀 촉각을 좀 곤두세우셔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도 참고하시고 어떤 때 어떻게 매입을 하시는 것이 또는 어떤 지역을 매입하실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셔서 개인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욱더 원활하게 그리고 사업성이 없어 외면받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부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서 정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짚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상당히 이제 상담들이 많이 있었고 기존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제 번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전화를 주셔서 뭐 총선 전후해서 어떻게 움직여 보실지 또는 어디서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실지 그런 것들도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또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를 보시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제 주목해 보셔야 될 조정된 지역들 아직도 조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 지역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추천 지역들도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개발, 소액으로 지금 아파트 아무리 투자하려고 해도 5, 6억 정도는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자녀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미리 적금처럼 투자해 놓으시고 싶은 그런 지역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좀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셔서 상담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
지역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선착순이에요. 네. 그래서 3호선 양재역 라인들을 이용하신다면은 가까운 곳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나온 전화번호 있죠. 02-6007-8336번으로 예약을 필수로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헛걸음하지 마시고 예약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투자하기 좋은 곳들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02-6007-8336번으로 전화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세미나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고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6호선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선입니다. 네, 마포구 신수동입니다. 서강 대흥 역세권 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급부상 중인데요. 이 지역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포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이런 입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뭐 광화문 라인대 가깝고 마포 쪽 라인에서는 뭐 광화문도, 그리고 아래쪽으로 여의도도, 자 그리고 한강은 당연히 끼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용산까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대형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세 군데나 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물론 마포 지역 내에서도 업무타운들은 있습니다. 뭐 DMC 라인이라든지 홍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프리랜서 등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업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뭐 용산 옆에 강남도 있긴 하겠지만 강남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긴 하죠. 그래도 뭐 서울이니까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자, 일단 마포라고 하는 지역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들, 그리고 공원들, 그리고 필수적인 뭐 이런 공공재, 그리고 병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뭐 경의중앙선 라인들이 지하로 구성이 되면서 그 위에 연트럴파크가 완성이 되었고, 자 그리고 뭐 홍대 거리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그 젊은 사람이 뭐 홍대 거리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만큼 뭐 임차 수요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의 젊은 층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마포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백화점, 그리고 뭐 세브란스 병원, 뭐 그리고 뭐 멀티몰 등등 이렇게 쇼핑몰과 대형 공원과, 자 그리고 뭐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제 교통편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편에 속하는 곳이 바로 마포 지역입니다. 자, 인프라 정도는 부분 보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포구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염리, 뭐 4구역, 5구역 이런 라인들이 지금 재개발 얘기들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현재 올해 정도에는 이제 4구역과 5구역의 구역 지정이 예정되지 않았을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뭐 이렇게 염리동의 재개발 라인들도 있고, 뭐 노고산도 지금 신촌 쪽에 위치하고 있는 노고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현뉴타운은 뭐 아실 거고, 그리고 좌측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상수 쪽 라인, 그리고 뭐 합정 쪽 라인, 이렇게 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제가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래쪽으로 이제 마포 공동역 라인으로는 이제 도하 쪽 라인들의 재개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 움직임이 있고요. 동에서 진구 자체가 뭐 70% 이상 진행이 돼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공덕도 마찬가지고, 뭐 청파 1, 2, 3구역은 뭐 용산에서 다들 아실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재개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마포 인근에는 노후주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구릉지도 많이 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런 지역들은 좀 재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싶을 정도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신수, 대흥 역세권, 서강대역 역세권 이쪽 라인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동 쪽 위쪽으로 좀 넘어가면 대흥 역세권과, 그리고 서강대역 역세권이 이제 통합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곳을 가보시면 정말 저층주거지의 이런 지역들도 나중에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물론 지금 현재 동에서 진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지역은 돼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대흥역과 여기 위쪽 라인들의 서강대역. 그래서 반경 350m 이내에 들어가는 이 지역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대형 역세권 350m 이내 저층 주거지 라인들이니까 앞에서 제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지역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포함되는 그런 지역이다. 자, 서강 대형 역세권 재개발 추진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뭐 공덕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금 자체가 4억 5천, 네,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자, 그런데 마포에서 굉장히 좀 적은 아직은 이제 극초 단기이다 보니까 적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앞에서 제가 입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넘어가면 공덕이고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네, 용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인 매력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극초기 단계에 좀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자, 이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로 진행이 된다면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포권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가장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되겠죠. 사업성이 높은 곳들은 빨리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동의율도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진행 속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현저하게 네,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10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안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포 내 재개발 대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 비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자, 그렇다면 얼마냐? 보통 이제 뭐 1.5룸, 뭐 2룸 뭐 이런 것들 사이즈인데 일단 보시면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의 금액입니다. 1.5룸 정도의 사이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예상 시에는 1억 9천 정도에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극초기 단계라고 할지라도 한 2억 원대도 거의 없습니다. 뭐 3억 원대, 3억 원대가 대부분인데 2억대 중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극초기 단계의 사업성이 상당히 빠른 지역을 투자하실 수가 있는 그런 네, 신수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이제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포구 신수동입니다. 지금 한강을 끼고 있고요. 지하철역 보시면 6호선 대흥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도보를 통해서 광흥창역이나 또 경의중앙선 서강대역까지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세권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근처에 공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공원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볼 두 번째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호선, 6호선 역세권 인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역의 시세는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포구 합정동인데요. 홍익대, 서강대 등 대학가가 근처에 입지해 있어서 보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동적인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맞아요. 동적인 동네입니다. 합정 저도 참 좋아합니다. 네. 합정은 일단 여러모로 한강변에 굉장히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네, 마포권 내에서도 합정동 하면은 일단은 다중 멀티 역세권 라인들로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복합 환승센터가 지금 현재 있죠. 그래서 6호선과 2호선 라인들이 환승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가까운 곳에 넘어가면은 뭐 경의중앙선, 뭐 공항철도 이런 라인들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호선을 가지고 있는 유력 노선 중에서 마포에서는 또 상당히 매력이 있는 곳이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합정동 주변으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경의중앙선, 네, 공항철도 6호선, 2호선, 5호선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합정동은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 라인들이 굉장히 가깝고, 자, 그리고 강변북로를 바로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 자체가 상당히 용이한 그런 지역 중 하나죠. 그래서 합정동은 많은 분들이 뭐 지금 현재 뭐 자양, 뭐 성수 이런 라인들처럼 한강변에 가까운 라인들이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물론 합정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 라인들도 보시면 한강변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니까 투자성 자체가 상당히 높은 곳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포에 여러 가지의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이제 합정역에서 바로 이제 A쪽 좌측편 쪽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에 지금 마포 한강 프루지오 1차가 있고요. 여기가 2차가 있고요. 그래서
요 라인들 특히나 이제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합정동 라인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네, 뭐 3차가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죠. 자, 그리고 실제로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내부 안쪽으로 남경호태 안쪽으로는요. 지금 모아타운이다, 역세권 재개발이다, 예,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움직임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합정동을 추천드리는 이유, 예, 서울시 재개발 사각지대 지원 정책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의 수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려웠었던 사업성이 좀 현저히 좀 낮거나 이런 지역들, 특히나 이제 합정 쪽 라인에 네, 그렇게 오래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 형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특히나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 배제를 하더라도 합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엇보다 한강권 라인들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한강 조망권은 분명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곳이니까 이런 지역들 뭐 성수동이라고 뭐 될 줄 알았겠습니까? 네, 자양동 그렇게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속통합도 진행이 됐고 모아타운도 지금 속속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그런 쪽 라인들은 네, 한강변 수변공원 라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영구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다면 상당히 예, 무한한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모아타운 및 역세권 정비 사업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 곳이다. 자,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낮다.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투룸인데요. 3억 3,500부터 3억 4천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왔다 갔다 움직이긴 해요. 뭐 사람인지라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오락가락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액대가 이 정도의 급매물상 물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만 원에서 대략 한 3억 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보다 같거나 높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투자금 자체는 당장에는 2,500만 원 정도 금액이면은 투자할 수가 있는 곳이고 나중에 향후에 전세의 뭐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공시지가 126%를 감안한다면 최대 한 6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합정동 이렇게 조금 더 조금 좀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침체되어 있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 보셔서 이런 지역들의 물건들을 조금은 더 임장 활동을 해 보시고 좀 가져가 보시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지역은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합정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포구 합정동 저와 함께 보고 계시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이동도 굉장히 수월하지만 제가 또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을 탈 수 있는 출구 쪽 인근의 합정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은요. 버스를 타시면 인천이나 고양, 파주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한 광역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합정역에 또 직장을 두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수도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외에도 걸어서 도보를 통해서 망리단길이나 뭐 아니면 상수동에 있는 상권들 그리고 홍대 입구 쪽의 메인 거리까지도 함께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2-600-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만나볼 세 번째 지역 어디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1호선 구로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구로구에는 서울의 중공업 지역 용적률 완화 소식이라는 호재를 갖고 있는 곳이죠. 구로구 일대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맞아요. 중공업 지역이 키포인트입니다. 서울의 중공업 지역은 사실 많이 없죠. 성수동 일대가 굉장히 높은 지가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중공업 지역이 성수동에 많이 몰려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중공업 지역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구로구가 일대가 있고요. 뭐 영등포 일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도의 지적 편집들을 좀 열어서 보시면 서울의 도시 중에서 약간 보라색 빛을 띠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이 바로 중공업 지역들인데 이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중공업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굉장히 좋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뭐 무엇보다도 구로구를 뭐 추천드리기 전에
뭐 예전에 제가 나왔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과거에 뭐 국토부 과거도 아니죠. 몇 개월 전이죠. 국토부에서 나왔던 임대 등록 임대 사업자 그리고 뭐 2024년도 1월 이후에 신축을 취득할 때에 대한 그런 혜택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인데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은 임대 등록 소형 기축주택 같은 경우에도 향후 2년간 구입 임대 등록했을 때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이런 것들 신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 다 아실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일단 빌라라든지 오피스에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뭐다? 어쨌든 간에 유상 취득을 통해서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주택수에 포함시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물론 임대 사업자를 안 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면적과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6억 원, 지박은 3억 원입니다. 자, 그런 주택들을 보유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시켜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도 그리고 투자를 몇 군데 해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 정말 좋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개발이 더디고 진행이 되지 않던 곳, 이런 곳들을 좀 찾아서, 네, 진행을 해본다면, 투자를 또는 실거주를 해본다면, 나중에 향후에 재개발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재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사업 성적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상당히 낮을 수 있다. 일단 뭐 비례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비례율 낮은 곳에 비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큰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로역 주변으로 350m 이내를 제가 추천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곳이 역세권 1구역 라인들이기 때문이죠. 주변에 대형 백화점 라인들도 있고 지하철 1호선인 구로역과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면 신도림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2호선과 그리고 앞으로 GTX 비노선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니까 신도림역과 구로 역세권 라인들의 중간 정도 위치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자, 무엇보다도 지하철역이 가까우면 더 좋겠죠. 이런 구로 지하철 이런 그 철도 차량 기지가 좀 이전하면서 이곳에 어떤 것이 더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개발 이슈까지 가져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구로 역세권 라인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지역은 구로는 GTX 비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안산선도 그리고 아래쪽으로 쥐벨리, 여의도,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용산 라인들까지도 지하철 한 정거장 가지고도 하나 노선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니까 구로가 사실 지역구로서는 이미지가 정말 안 좋을 수 있어도 무엇보다도 되게 굉장히 좋은 요충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부 간선도로망도 이용할 수 있고 서부 간선도로를 통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땅의 가치를 상당히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로동도 천지개벽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신도림처럼 몰라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런데 그런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과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살았던 그런 동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도 돌릴 수가 없고 화주에 취약하고 바람 한 점 없는 그렇게 정말 힘든 그런 주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정말 여기는 신의 축복이 있었는지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선 정말 대형 화재 한 번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붕과 지붕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범죄에도 취약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크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정말 그 착한 임대인 그리고 정말 선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뭐 큰 사고 없이 아직은 거주하고 있지만 이런 지역들 사고 나기 전에 큰 사고 일어나기 전에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TF팀이 있을 정도로 그런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하려고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집안 침하가 좀 있다 보니까 건축물이 없어진 멸실되어 있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어떤 곳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역세권 재개발과 역세권 정비 사업 또는 신속 통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빠르고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진행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에서 반경 350m 이내에 역세권 1구역 라인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 자, 이 지역은 역세권 1구역뿐만 아니라 구로 자체가 굉장히 많은 개발이 있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아다, 재건축이다, 신속이다, 역세권 재개발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지역들을 임장을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면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좀 배움의 길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지역은 투룸이에요. 4억에서 4억 2천 정도 나타나고 있는 시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역세권 1구역은 물건이 없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이제 뭐 인허가조차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땅도 없고요. 그래서 2억 6천 정도에서 2억 7천 정도 금액이면 전세는 정말 줄을 서서 나갈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에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대략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구로동 만나봤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요. 신도림역을 통하는 GTX나 신안산선 교통호재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이 지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호선 염창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42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네,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대표적인 학군지이자 사교육의 메카인 곳입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목동입니다. 자, 목동 중에서도 목 이동 라인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 자, 목2동 라인들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염창역에 붙어 있어요. 염창역. 자, 염창역 같은 경우는 9호선 라인이죠. 그래서 한강 아래쪽 라인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좌측으로는 마곡에서부터 여의도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동, 뭐 여의도 그리고 뭐 동장 라인들을 거쳐서 강남을 관통하고 강동구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입니다. 뭐 길게는 미사까지 라인들이 이어지는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9호선 라인 자체가 최근래에 신설되어 있는 교통 노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고 급행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염창역은 그런 9호선 라인 중에서도 급행 열차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빠름 중에서 더 빠른 그런 염창역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쪽 모기동 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참 재개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의서 진구가 소리 소문 없이 점점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래쪽으로는 5호선 라인 이용할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9호선 그리고 월드컵대교라든지 가양대교 건너가면은 뭐 DMC 라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업무타운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곡, DMC, 목동 옆에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그리고 용산도 가깝고요. 뭐 이렇게 마포 라인들의 뭐 홍대 합정 라인들도 굉장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래쪽 라인으로도 내려간다면 뭐 쥐벨리 라인들과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강권 라인들을 끼고 있으면서 9호선 라인들도 초급행 열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주변에 다양한 업무타운들을 끼고 있는 배후 주거지의 요충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은 역세권 정비 사업 개발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개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라인들 특히나 1안, 2안, 3안을 두고서는 지금 현재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쪽 라인들 특히 염창역 반경 250m 이내에 이런 지역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염창역, 목2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목2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진행률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역들도 점점점 물건들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목동 그냥 거주하셔도 좋은 지역인데 향후에 투자성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쪽 지역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의도 목동 라인들이 신시가지 라인들이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된다면 뭐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정비구역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약 7,600세대 정도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400% 이상 용적률 적용을 한다면 뭐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의 용적률을 적용시켜 준다면은 뭐 일당 기본적으로 10,000세대, 뭐 20,000세대 가까운 수준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서부 명품 주거지가 다시 재탄생할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다.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왜 목동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당연히 있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가 목동이니까. 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목동 하면은 조금은 불편한 부분들이 이런 교통편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통편들을 좀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 있죠. 강북 횡단선. 자, 그리고 뭐 경전철 라인들, 목동을 이제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전철 라인들도 좀 예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9호선과 5호선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강북 횡단선과 경전철 라인들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 지역은 지금보다 더욱더 교통 여건 자체가 개선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들도 지금 재개발 사업의 영향권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그리고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셔야 좋은 물건, 좋은 지역 이런 것들을 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남들과 똑같이 움직여서는 절대 남들보다 먼저 갈 수 없습니다. 자,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고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앞에서 제가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임대성으로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자, 그리고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 라인들을 초역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9호선 라인들의 힘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업무지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한 60제곱 미만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금액이 정말 오래되어 있는 연립들을 제가 추천드리는데 사실 물건도 많이 없으실 겁니다. 막상 가보셔도 찾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부동산 모르고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방색한 3룸이고요. 4억 7천 정도에서 4억 8천 정도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임대 시에는 3억 2천 정도, 3억 3천 정도의 이런 시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한 거 투자하신다면은 1억 3, 4천, 뭐 많게는 한 1억 5천, 6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가능성 충분히 인지하시고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연립주택 만나봤습니다. 목동대장 신시가지 아파트를 비롯해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에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요. 또 전문가님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세미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혼자 결정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내용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026007-8336 뭐 전화도 요즘 무료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조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가볍게 조금은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전화 주시고 부담스럽지 않게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 전화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